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학들의 구조개혁 방침을 정하면서 입학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신학대학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밝힌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대학 정원은 3단계에 걸쳐 차등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주기에 해당하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의 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학 정원을 4만 명까지 줄이고 2주기인 2019년까지의 평가로 2020년의 정원을 5만 명까지 감축, 3주기인 2022년까지의 평가를 통해 2023년에는 7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은 모두 16만 명까지 줄게 됩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의 정원 비율을 고려해 4년제 대학은 2만 5,300명, 전문대는 14,700명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중요한 점은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는 대학 평가 방식입니다. 각 대학들은 대학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존의 정량적 지표 외에 정성적 지표도 도입할 계획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입니다. 대학들의 평가 결과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퇴출 유도 등 해당 조치가 취해집니다. 특히 정원 감축의 경우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감축 규모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하 대학들은 정해진 등급에 따라 감축 규모가 정해지고 2회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으면 퇴출 대학으로 선정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아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이 대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몇몇 신학대학교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교육부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가운데 이러한 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대다수의 신학대학교들은 정원 감축으로 퇴출 위기에 놓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신학대학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획일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규제에 앞서 종교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 대학들에 비해 규모가 적은 신학대학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신학대학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신학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소규모 신학대학을 배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원 감축은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학대 총장협의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 정원이 500명 미만인 대학은 전체 25%인 45곳이며 입학 정원으로는 8,800명, 전체 대학의 2.85%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부분 신학대학들은 입학 정원 500명 미만 대학에 속한 상황. 규모가 큰 대학들은 정원 감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신학대학들은 소규모 입학 정원 감축으로도 경영상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총장협의회는 해방 후 일반 대학들이 규모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와중에도 신학대학들은 영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입학 정원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 정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학대학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주요 신학대학원들의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관련 통계들은 신학대들의 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 이상 지원자가 몰렸던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경우 2014년 신대원 신학과 모집에 829명이 지원해 3.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총신대 신학과는 지난해보다 50여 명이 줄어든 159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교단에 속한 한 종합대학의 신학대학원도 수년째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대원 경쟁률 감소가 교단 지도자들의 부정적 모습 때문이라는 한 신학교 내 여론조사를 일례로 보면 신학교의 경쟁력 약화는 신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신학교 경쟁력 강화는 학교와 한국교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무인가 신학교가 신학교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무인가 신학교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교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주도의 개혁이 오히려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교육당국의 대학 구조개혁 계획이 신학교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또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는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기독시민단체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최근 새로운 연합기구 출범 시도에 대해 교회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4회 연합기구 창립은 한기총의 분열로 초래된 한국교회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자 보수신앙 수호라는 미명하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이라며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샬롬 나비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연합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공감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연합기구의 하나됨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하나의 기독교 연합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회 기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분열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 주실 것이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변화와 통합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탈퇴한 예장합동, 고신, 합신 등의 보수교단들은 최근 새로운 연합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한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된 해외 한인교회가 6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크리스천 투데이가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집계된 해외 한인 이민교회는 총 5,929개며 교회들은 총 76개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323개의 한인교회가 미국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는 미국 전체의 31.4%에 해당하는 1,358개의 한인교회가 집중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75개 나라에는 1,606개의 한인교회가 있으며 캐나다 476개, 일본 226개, 호주 203개, 독일 138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교회들의 교단별 분포는 장로교 계열 40.2%, 침례교 17.2%, 감리교 12.6%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선교 보완을 위해 비공개를 요구한 나라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치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합니다. 통합총회는 98회기 총회 주제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주제사업 캠페인으로 전국 65개 노회와 8,417개 지역교회와 함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생명살림운동을 사순절 첫째 주일인 3월 9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인 6월 8일까지로 지역교회와 총회, 각 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실로암 안과병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과 4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통합총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깃든 신체 일부를 이웃들과 나누어 온전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이를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치유와 화해의 생명 공동체를 이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합총회의 주제사업 캠페인은 생명살림운동 외에도 용서와 화해운동, 작은 이들의 벗운동, 지속가능한 민족공동체 나눔운동, 사랑의 돌봄을 통한 치유와 화해 교육운동 등이 함께 전개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열렸던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사전 행사였던 평화열차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평화열차 사진전을 추진합니다. 교회협 평화열차위원회 관계자들과 평화열차 참가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오는 6월 전국에서 평화열차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전시회는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주에서 약 한 달간 열릴 계획이며 지역교회 요청이 있다면 전시장이 아닌 교회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시회에는 평화열차 참가자들이 촬영한 8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며 관련 동영상 또한 함께 상영될 계획입니다. 평화열차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평화열차의 출발지였던 독일 베를린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2차 전시회를 열 계획 또한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협 관계자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의 시선으로 풀어낸 사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기획했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분단 극복에 대한 한국교회 의지를 전달하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고 이번 전시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속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서울대학교 선교회를 창립하고 서울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선교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선교회 창립 예배에서 무지개 언약교회 최효석 담임 목사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십자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만 시대가 바뀔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교회의 존재감이 회복돼야 한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또 교회는 교회와 교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관악구의 교회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지혜 학생은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그동안 지역교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서울대학교 선교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관악구 소속 26개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지난해 4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원 선교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날 창립된 서울대학교 선교회는 앞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크리스천 학생들의 정착 지원과 다양한 격려 행사,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제보호단체 기아대책이 태풍 하이엔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레이테주 북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학용품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학용품 키트는 책가방, 연습장, 노트, 연필, 지우개 등으로 구성됐으며 60여 개 학교 17,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 구황작물인 고구마를 통해 북한을 돕자는 북한 고구마 나눔 운동본부가 지난 28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나눔운동본부는 러시아에 속한 두만강 유역의 땅에서 고구마를 대량 재배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며 북한에 직접 고구마 종순을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회 지도자 과정인 실천신학 콜로키움이 오는 3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14년 실천신학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콜로키움은 이에 참여할 콜로키스트 10기를 모집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주제로 한 강좌를 10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리교회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11년 출범한 웨슬리 펠로우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목포 현대호텔에서 웨슬리 펠로우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칭 세미나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선후배 목회자들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봄이 찾아온다는 입춘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특히 철원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위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4도,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에서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하고 모든 바다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기본 축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해 신학대학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종교적 특수성과 학문의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들을 평가해 퇴출시키겠다는 식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신학대학교들은 장래 목회자들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한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지원 방안도 포함된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신학대학교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